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파트 2 영상인데요. 파트 2는 이제 취업 후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1년 차랑 2년 차랑 이제 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일을 더 잘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제가 정말 겸손 빼고 말하면 저는 제가 일을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운 게 좀 많아요. 일을 하면서. 그 첫 번째,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모르면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못 알아듣어. 근데 내가 이제 저는 항상 베이스라인이 영어가 나의 나의 first language가 아니니까 내가 영어 못해서 못 알아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다 못 알아들었어. 다 confuse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confirm을 항상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닛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결을 하고 안 됐으면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CVAD removal을 해야 돼요. 근데 CVAD removal을 이제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 어떻게 removal 하는지 다 뽑았어? 다 읽어봤어? 근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내가 이걸 혼자 해도 되는지, 나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이걸 내가 누구 혼자 해도 되는지, 내가 certified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주변 널스들한테 물어봐. I don't know if I have to be certified for that. Do you know? 물어봐요. 근데 애들도 I'm not so sure 라고 해요. 그때 인차지를 만들 좀 바쁜 것 같아. 그럼 저는 에듀케이터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거 certified 받아야 되냐? 만약 받아야 된다. 그럼 너가 와서 같이 봐줄 수 있냐? 그 사람이랑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에듀케이터가 그날 없어. 위켄드야. 그럴 땐 인차지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인차지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러면 차지 널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차지 트레이닝이 된 다른 시니어 널스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걔네들은 좀 덜 바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걔랑 같이 가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alternative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될 때는 내가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내가 모르겠어서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모르는 상태, 잘 모르는데 했다? 그래서 잘못되면은 그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질문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항상 confirming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차지 널스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기.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느낀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NRT 있잖아요. Nursing Resource 널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땜빵을 가는 널스예요. 유닛에서 막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러서 고용하는 이제 리소스 널스인데, 이때는 저희는 너무 많은 유닛을 돌아요. 한 병원에 있는 병동을 다 돌고 아니면 다른 유닛까지 병원을 다 도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차지 널스한테 rely on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유닛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트레이닝을 받았고, 모든 사람 그 NRT에서도 차지 널스한테 항상 confirm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차지한테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유닛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차지 널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서비스가 4개예요. OR admission turnover이 진짜 빠르기 때문에 보통 기본 2 admission, 2 discharges가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 3 admission이 있을 수도 있고 4 진짜 막 심한 쇼트한 경우다. 그러면 1명이 5명 받고 4명 discharge하고 1명 pre-op 받는, post-op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바쁘고 막 emerge admission 있고 post-op admission 11 ORs, 12 ORs, 13, 14 ORs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바쁘고 턴오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인차지는 파큐에서 전화 오지, emerge에서 전화 오지, 다른 유닛에서 연락 오지, 닥터들이 리포트 주지, 에듀케이터, 매니저, AOS한테 전화 오지, 전화도 오고 배드무브도 해야 되고 patient inquiry도 받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상처가 안 좋으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와드에 있는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스텝다운으로 옮겨야 되고 스텝다운 널스를 빼야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바쁜데 어사이먼트도 써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괜히 찌끈찌끈 조금만 물어보면 그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나중에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느낀 건 뭐냐, 항상 먼저 주변 널스들한테 물어봐요. 주변 널스들이 잘 모르면 시니어들한테 물어봐. 시니어들도 모르면 그때 차지한테 물어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차지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상태에서, 하지만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환자의 세이프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유닛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가시면,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닛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슬라이드. 솔직히 우리가 시작할 때 안 보잖아요. 아무리 오리엔테이션 봐셔도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어떤 설주리가 있는지 설주리를 자세히 검색해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환자들이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떤 메디케이션이 잘 쓰이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걸 쉬는 날 때 진짜 하나라도 서비스 한 개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만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쉬는 날에 조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디스차지는 빨리빨리 해라. 제 생각, 저는 처음에는 디스차지를 솔직히 빨리 하는 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 디스차지를 빠지냐면 100% 나한테 어드미션을 주니까.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게, 저는 진짜 디스차지 오더 때리자마자 바로 다 뽑아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디스차지 설명 다 하고 서플라이 다 주고 얼른 보내거든요. 왜냐면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 빨리 애를 빼야 포스트업이 빨리 들어오고, 왜냐면 안 그러면 인차지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환자가 너무 많은데 OR은 밀려 들어오지. PACU에 아니면 널스를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막 다른 유닛에 막 환자 보내야 되거나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냥 일은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게 나도 좋아. 내가 빨리 디스차지하면 환자를 적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드미션이 빨리 오잖아요. 그럼 나는 늦게 어드미션 받는 거보단 그냥 빨리 어드미션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일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고, 그치만 중요한 게 애들을 빨리 빼낸다고 해서 디스차지 티칭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디스차지 티칭은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디스차지 레퍼럴, 홈케어 레퍼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닥터가 그걸 보냈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홈케어 레퍼럴 전화번호 알려주고, 서플라이 같은 게 필요한지 확인하고, 팔로우업 어포인먼트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디스차지 티칭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out of nowhere 있는 분들은 병원을 액세스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이런 거 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섯 번째, 한 번에 환자를 보러 갈 때 많은 걸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부터 시작을 했어요. 7시 15분에 10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7시 반에 약이 있어요. 아니면 8시 약이 있어. 근데 바이탈 다 돌고 나면 7시 40분이고 이제 차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7시 반에 7시 15분에 그냥 7시 반, 8시 약을 다 1시간 전에 줄 수 있거든요. 다 주고 오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해서 뭐 드레싱 체인지 이런 거는 뭐 아침 먹고 나서 환자 좀 여유 있어,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또 약 주면서 싹 다 처리하고,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최대한 너무 많이 몸을 움직이지 않게. 왜냐면 발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항상 운동도 진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 걸리는 환자는, 그리고 맨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4명의 환자가 있는데 한 명이 아이솔레이션이다. 그럼 그 환자 맨 나중에, 아니면 한 명이 bedbound이다. 그래서 맨 나중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 처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스떡이 되면 다른 일 처리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고, 항상 프라이어리티를 따져가지고 중요한 걸 먼저 처리하는 습관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섯 번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 내 어사이먼트가 너무 헤비하다 하면은 하루 버티고, 바로 가서 말하지 말고 하루 버티고 어사이먼트 체인지를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보통 이제 new hire 아니면
casual, part-time인 경우에 보통 어쩔 수 없이 unfair한 assignment을 많이 경우가 많은데 NRT나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인차지가 너무 바빠서 배드바운드가 2명인지 모르고 2명한테 한 명한테 배드바운드 2명 주거나 3명 주고 트레이크 환자 주거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루 버텨보고 너무 힘드니까 다음 이제 어사이먼트를 아직 하지 않았을 때 가서 슬쩍 무례하지 않게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혹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면 바꿔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내일까지는 버텨볼게. 근데 내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배드바운드 2명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혹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도 안 된다 하면 굳이 얼굴 붙이지 말고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인차지들도 알아요 얘가 힘든 거 그러니까 다음에 줄 때는 조금 더 이지하게 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중요한 게 같아요. 왜냐면 인차지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우선 매니지먼트에서 스태핑을 제대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콜식이 하루에 3명이 들어왔는데 환자는 너무 많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우리 원래 4명이 캡인데 5명 줘야 되고 6명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주고 싶지 않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상황이. 그럴 때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냐?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unfair해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건 safe하지가 않아. 특히 나이트 시프트는 5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배드바운드 2명이야. assist times 2야. incontinent해. 근데 트랙도 있어. 그리고 뭐 CBI 있고 내가 너무 헤비해서 내가 하루도 못 씻고 브레이크도 못 갔어.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다른 애들은 3명인데 세링 다운하고 있고 나만 4명인데 나한테 어드미션을 1명 더 준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막 무례하지 않게. 다른 애들은 3명인데 나는 4명이고 내가 이거를 1명 받는 건 좀 unfair한 것 같아. 근데 fair하다는 것도 약간 조금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조금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쟤는 너무 어사이먼트 체인지를 자주 요청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막 그런 눈치 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말을 안 하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 말을 하는 건 중요해요. 좀 보컬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하되 그게 fair한지 unfair한지 정확하게 리즈닝이 백업이 되면 사실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행동을 좀 straightforward하게 하고 대신에 내가 할 일을 똑바로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맞는 말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서 아무리 내가 신규라고 해도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건 중요합니다. 7번째인데요. 7번째, 환자가 너무 어그레시브한 경우 아니면 BSA 환자 같은 경우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나한테 막 뭘 던지거나 할 때 솔직히 저도 욱하니까 가끔 싸울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막 진짜 뭐 don't treat me like this 뭐 이렇게 막 I don't deserve this 막 근데 환자도 막 I don't deserve this either. 그래서 왜냐면 환자가 막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프로시저를 된 거야. 너무 emergency한 상태라서. 그럼 그 사람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frustrated 하는데 이거를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걔랑 굳이 말싸움을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나아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냥 감정이 좀 정리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고 너무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어그레시브하거나 너무 위험하면 그냥 코드 와입 때리고 그리고 거리를 항상 주고 다큐멘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비헤이브럴한 경우에는 이제 차진술한테 인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널스들한테도 워닝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큐멘트 항상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8번째, 콜식, 어텐던스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콜식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프면 콜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뭐 병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뭐 3 인시던트를 이제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6개월 이상. 저희 병원은. 그리고 4일 이상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6개월 동안. 근데 솔직히 그거 넘어가기 힘들죠. 왜냐면 아픈데 어떡해.
근데 아프면 쉬어야죠. 그거 어쩔 수 없어. 돈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아프면 쉬어야 돼요. 근데 아플 때 쉬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doctor's note 제대로 받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픈데 뭐 일하다 다쳤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일할 때 다치면 바로 매니저한테 인폼을 하셔야 돼요. 메일을 보내서 다큐멘트를 남겨놓고 정말 severe하게 다쳤을 때, 넘어져서 뭐 다리가 스플레인 됐거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매니저한테 인폼 해놓고 Health라고 Occupational Health Service가 병원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인폼 해놓고 APS라는 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닥터한테 가져와가지고 닥터 폼도 받아놓는 게 좋고요. 그렇게 노트를 다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모디파이드를 되거나 이제 뭐 헤비 리프팅 하지 말라는 그런 모디파이드가 되거나 혹은 정말 안 좋은 경우 막 돈을 받아야 되는 WSIB라는 곳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WSIB에서 이게 workplace 뭐 injury 뭐 시기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가 매니저한테 인폼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인폼 매니저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닥터 노트 받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further 이제 뭐 엑스트라 울트라사운드 뭐 하셔야 된다면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이제 본인이 뭐라고 해 그거 닥터가 없어. 패밀리 피지션이 없으면 워킹 클리닉 가야 되는데 워킹 클리닉에서 WSIB 폼을 안 해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복잡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콜식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조금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병원들이 돈이 없어서 어텐던스에 되게 예민해요. 특히 매니저들이 그런 거를 트랙다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 진짜 OT도 잘 안 주고 OT를 해도 막 스태핑이 괜찮으면 집에 가라 그러고 막 돈을 아끼려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텐던스가 취업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신규를 시작하면 당연히 아파요. 왜냐면 너무 일을 풀타임을 하면 몸에 너무 아파. 허리도 저는 다쳤었기 때문에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전 지금도 발이 아파서 일반 운동화도 오래 못 신거든요. 이건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지컬 워크로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프면 쉬어야죠. 진짜 맞아. 근데 나 좀 몸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못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버티고 가야 나중에 마음 놓고 나중에 다른 일 있을 갈 때나, 왜냐면 매니저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가 좀 많거든요. 가능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 9번째, 이거는 그냥 제가 홍보차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쉬는 날에는 저는 이제 튜터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쉬는 날에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건 주로 널스가 되실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제 현지 병원에서 쓰는 영어 표현이나 이제 클리니컬 스킬스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슬라이드랑 함께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 클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팀이나 이제 워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룹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주 1회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다음에 정리해줬으면 하는 주제,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다면 또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